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오늘 오전 11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어제 화재 당시 호텔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 수가 모두 2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시간을 살펴보면 저녁 7시 39분, 그러니까 취침하기에는 조금 일렀던 시간인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예.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그리 높지 않아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대피는 일단 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율이 높아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좀 이후라도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당시에는 2003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11층 이상 호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은 9층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이후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법이 계속 강화가 돼서 현재는 6층 이상 건물이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되는데 호텔은 또 소급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안타까웠던 것이 호텔 외부에 설치된 이 소방 에어매트로 2명이 뛰어내렸다가 숨진 일이었습니다.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층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에어매트로 뛰어내린다는 것인데 어제 2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에어매트로 이제 뛰어내렸는데 이제 문제는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 예. 그 가장자리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뛰어내렸는데 이제 뒤집힌 상태에서 뛰어내리니까 이 충격 흡수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뒤집힌 상태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희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화재 당시 유독가스로 연기도 자욱했었거든요. 소방대원들이 당시에 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서요. 이제 매트리스라든지 호텔이 이제 그 매트리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불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또 거기에 또 카페트까지 깔려 있다면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아주 독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방관들은 계단을 통해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계단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예. 방화문이 또 열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소방관들의 진입도 쉽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망한 투숙객 대부분이 8층에서 9층 계단이나 복도에서 발견된 것도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810호 또 문이 또 열려져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문이 810호 문을 닫아 놓았다면 복도로 쉽게 또 연기가 안 나왔을 텐데 네. 810호 문도 열렸고 또 계단으로 내려가는 방화문까지 열렸다고 하면 그 810호에서 화재가 난 유독가스가 복도나 계단으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이 피해자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복도나 계단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 뭐 계단으로 연기가 피어 올라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객실 내에 있다고 하면 예. 출입문에 그 손잡이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손잡이 열기가 느껴진다면 이미 복도에 그 화염이 가득 찬 것으로 보고 또한 그 문의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온 다음에 이미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섣불리 나가면 안 되고요. 네.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유독가스를 옷가지 등으로 막고 객실 내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빨리 복도
구조를 통해서 계단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8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1층보다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810호에서 화재가 나기 이전에 한 투숙객이 이 냄새가 조금 난다라고 방을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정황을 좀 봤을 때 어떤 원인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전기 화재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방화라든가 실화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